남북한 동포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 포커스 시간이고요. 김일성의 실체를 알아보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표도르 째르치스키 박사님 지금 이제 귀화하셔서 이휘성 박사님 모셨고요. 김일성 전기를 집필을 하신 올해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영문으로 이제 출판이 됩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김일성의 초기와 중국 공산당 입당에서 소련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를 우리가 봤어요. 자, 지금은 1941년 10월 25일 날인가요? 소련으로 넘어간 날이? 예. 소련으로 넘어간 이후를 좀 알아볼 것 같은데요. 자, 소련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김일성 부대가 위축되고 중일 전쟁으로 이제 혼란해서 활동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일종의 도피 형태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때도 여전히 중국 공산당 동북항일 연군 교도여단. 네, 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 김일성이 그때 중국 공산당 단원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실 소련 사람들 김일성의 이름을 썼을 때 그 김자 일자 선제 중국식으로 읽으면 징르총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김일성이 처음에 그 소련에 도착해서 다른 발시산들과 함께 그 소련 극동전선 밑에 살았고, 그리고 나중에 독소 전쟁 발발했잖아요. 네. 그 히틀러 독일이 그 소련을 공격했고, 그래서 그 소련이 병력이 극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까지 한일 발시산까지 극동에서. 예, 극동에서 군대에 입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갑자기 대위로 이렇게 특별 임관을 되었고, 그 대위로 임관, 특별 임관. 대위로 임관을 받았고, 그렇죠. 소위 뭐 중위, 산위 그런 기록이었고, 바로 첫 번째 순간부터 대위가 되었고, 그 사람은 대대장으로 소련 부대에 복무했습니다. 그 부대의 전식 이름은 제88 독립보병 여단입니다. 그러니까 88 특수여단이 아니고 88 독립보병여단. 그렇습니다. 예. 그 이런 가끔 인터넷에서 보시면 뭐 특수여단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중국식으로 뭐 어떤 교도용이라는 것이 용자가 그게 여단이라는 뜻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뭐 중국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김일성뿐만 아니라 중국 발시산들이 도 복무했고, 자신이 그냥 전산적인 소련 부대에 복무했던 사실을 좀 인정하기 싫어해서 이게 사실 뭐 정규 부대가 아니다. 그렇죠. 네. 영군 소속이고 자기 소련군 소속이 소련군이 아니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객관적으로 보면 완전히 헛소리이고, 전산적인 소련 부대였고, 그리고 김일성이 소련 국적이어서 없었지만 소련 군복을 또 입었던 소련 붉은 육군의 대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갈 때는 동북항일연군 교도여단 소속으로 들어갔어요. 중국 공산당 소속이에요? 단 소속은 중국 공산당이고, 하지만 군대 소속은 소련 군대입니다. 그러면 김일성은 지금 초기에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 입당하기 전에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 입당하는 것도 그렇고 소련에 가서도 조선 공산당의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제88교단에서 단조직이 두 개 있었고, 소련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이고, 김일성은 당연히 중국 공산당 소속이고, 사실 김일성이 그 45년 전에 조선 공산당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1945년 8월 15일 북한에 입국하기 전에 김일성은 단 한 번도 조선공산당의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과 소련에서 살아면서 조선말을 잘 그 수준이 떨어졌다는 그 진원까지 있고, 그래서 조선에 들어오면서 두 달 동안 조선말로 했을 때 조금 헷갈렸다는 그 진원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41년 소련 입국할 때는 중국 공산당이었고,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소련군 88 독립보병여단 근무할 때도 당적은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렇죠. 그 중국 공산당. 예,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 당적은 못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련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국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당적은 중국 공산당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리고 직위는 88 여단의 대위로 들어온 겁니다. 대위 대대장.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북한 영화에 나오는 조선의 별부터 시작해서 세계와 더불어에서 나오는 타도 제국주의 동맹, 그 다음에 조국광복회, 여기서 마치 김일성이 조선 공산당을 이끌었던 리더로서 어릴 때부터, 그리고 북한에 들어와서 그래서 조선 공산당의 지도자가 됐다는 건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네요. 네, 모두 새빨간 거짓말. 역시 우리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매우 노골적인 것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김일성이 조선의 인민혁명군 사령관이라는 그 소리도 있고, 그리고 이 군대는 일본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은 그 김일성이 45년 8월에 소련에 있고, 그리고 전투에 참가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세계 역사상에서 그 가장 노골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볼게요. 그럼 김일성은 물론 목표는 조선의 광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중국군으로서 중국의 게릴라죠. 항일 빨치산으로서 일본과 네. 싸웠고 그 다음에 소련에서 복무할 때는 소련군으로서 소련을 위해서 복무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들어올 때도 소련군으로서 소련군의 역할을 맡고 들어온 거네요. 왜냐면 그 당시 그 88교단 해산할 때는 중국인들은 뭐 만주의 조선 사람들은 조선에 파견하는 명령이 또 나왔고 그래서 김일성이 사실 귀국하는 것이도 자신이 의사도 아니고 소련의 윗사람을 명령을 받아서 귀국했습니다. 그럼 88 독립보병여단은 주로 중국인과 한인이었나요? 아니면 중국인, 조선인 그게 사실이고 그리고 거기도 소련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좀 이런 다민족 여단 규모였고 예, 이건 88 독립보병여단 대위 여기에서 김일성은 어떤 일을 했어요? 거기서 그냥 후반 부대이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전혀 없었고 뭐 그냥 후반 부대라서 아주 조심하게 아주 조용히 살았습니다. 전체적 교육을 조금 더 받았고 뭐 스탈린 통치위 대선에 대해서 그런 글을 좀 많이 읽어서 그리고 자기 부대에게 좀 알려줘 주었습니다. 그럼 전투 같은 데는 참여한 적이 전혀 없고 김일성이 대위가 임관하기 전에 만주의 그 전찰하기 위해서 소련에서 나갔던 것이 사실이고 하지만 42년 7월에 대위가 임관된 후에 소련에서 떠난 적이도 없고 전투에 참가한 적이도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북한의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사실 10월 25일 김일성이 소련으로 넘어간 뒤에 단 한 번도 북한에 온 적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보천부 습격 이후에 두 번째 조선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 45년, 그 45년 그렇죠. 원산에 도착할 때. 그런데 지금 북한의 두 번째 미라, 첫 번째 미라는 김일성이고 두 번째 미라로 놓은 김정일의 생일은 42년 2월 16일이에요. 그날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거든요. 네, 사실은 날짜도 조작됐고 그 42년생이 아니고 41년생이고요. 그리고 김일성이 소련에 만면한 이유 중에 하나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당시 두 번째 배우자 김전숙 임신해서 그래서 임신한 그 배우자와 함께 소련에 넘어가서 그래서 41년 2월 16일에 극동에서 김전일이라는 사람을 태어났고 그리고 그 당시 소련식 이름을 또 받았습니다. 유라. 유라는 좀 아면 같은 것이고 전식적인 이름이 아마 게오르기로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진원을 합치면 유명한 소련 찬송 게오르기 주코프의 원수가 된 주코프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유라킴. 바로 우리 게오르기 김. 유라는 애칭이고 그때 주코프 원수가 독일과 싸울 때 아주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쿠르스크 전투를 이끌었던. 그 당시 주코프가 그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일본 군대와 충돌해서 이긴 전선으로서 극동에서 알려져 있는 그 할인골 전투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일본군이 아주 뭐 괴멸당했죠. 전멸당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라 네. 결국 41년 10월에 소련으로 넘어간 뒤로 김일성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근데 북한의 기록영화에 보면 백두산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다니면서 미령을 세우고 여기에서 김일성이 42년 2월 16일 태어났다라고 이건 100% 조작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믿고 계시는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산부가 어떻게 산으로 올라갑니까? 백두산을 그것도. 그렇죠.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저와 같은 남자에게도 어려운 것이잖아요. 미령까지 그 임신한 겨울인데 여자가 그것도. 그렇죠. 겨울에서 그리고 대체로 왜 올라갑니까? 그쪽으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집에 좀 조용히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전혀 논리가 없는 주장입니다. 2월이면 백두산이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라도 아니고 게오르기 주코프 이름을 땐 게오르기 김이었고 네. 애칭은 유라로 불렸고 네. 그래서 그러면 김정일의 출생지는 백두산 밀양이 아니고 하바롭스크 병원이라는 설. 정확히 소련에서 오지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바롭스크보다는 좀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있었던 남야연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뭐 마을 이름을 알 수도 없고 거기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오키안스카야 마을 지역에서 가고 하마탄이라는 마을 지역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일단은 대체로 그 소련 극동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련 대위로 임관해서 결국 대위로 끝났네요.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계급 변동은 없었고.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41년에 들어가서 언제 소련군에 입대하게 됩니까? 42년 7월이었습니다. 42년 7월. 그건 강제였나요? 아니면 자발적이었나요? 자발적이었습니다. 소련 군대가 좀 제안해서 한일 발치산 아주 좀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 당시 김일성과 같이 복무했던 사람을 진원을 보면 김일성이 다시 뭐 조선에 가겠다고 그런 계획도 없었고, 그리고 전체 부대에서 러시아말 제일 열심히 배웠던 사람은 역시 김일성이었습니다. 88 여단에서 가장 열심히 러시아말을 배웠던 건 김일성이다. 김일성입니다. 40년 귀국할 생각도 없었고 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김일성은 소련군으로서 성실하게 극동 지역에서 살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추정을 해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꿈은 뭐 소련군 사단장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입증이 됩니까? 같이 88여단에서 복무했던 그 유손철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인민군에서 그 작전국자대로 예. 복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직접 진언했습니다. 김일성의 꿈은 네. 소련군의 사단장이었다. 사단장 전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 정리할 텐데, 첫 번째 김일성의 초기는 중국 공산당 원으로서 중국 측에서도 싸웠던 거고 일본과, 두 번째 소련에 가서는 아이를 낳고 소련군으로서 역할을 했고 네. 꿈은 소련군 사단장이었다. 그리고 조선에 교육할 정황은 전혀 찾아보일 수 그렇습니다. 없었다. 예, 여기 오늘 또 김정일은 고향이 백두산 밀양이 아니고 출생지가 하바롭스크나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지역이고 이름도 유란의 애칭이고 게르기 주코프 원수를 본따서 게르기 김이었다. 결국 소련이 되고 싶어 했네요. 소련을 그렇습니다. 살고 싶어. 자, 오늘 두 번째 김일성 실체를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